이번 시간에는 푸아송 분포랑 감마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이실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 분포를 다루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초기하 분포, 이건 아니지. 기하 분포랑 그다음에 또 누구야? 마지막으로 이항 분포 다뤘었는데요. 모두 모티베이션은 동일합니다. 자, 독립적인 베르누이 실험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안에서는 뭐 아웃컴이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2개, 3개 이상의 아웃컴의 종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하나가 제가 실험 한 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해진 실험 횟수 중에서 성공 횟수, 요거랑 관련 있는 분포가 뭡니까? 실험 횟수는 10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공 횟수, 이항 분포죠? 네. 그래서 실험 횟수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공 횟수를 X로 뒀을 때 이항 분포고, 반대로 자, 성공 횟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자, 약간 정확히 말하면 실험 횟수까지는 아니고 실험 횟수에서 성공 횟수를 뺀 실패 횟수죠. 대충 퉁쳐가지고 그냥 시행 횟수라고 치면, 자, 실패 횟수를 X라고 두면 얘가 음영 분포였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성공을 세는 것, 아니면 성공 횟수를 고정시켜놓고 몇 회를 시행해야 되는지를 세는 것, 이 같은 실험을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분포를 할 거긴 한데 다 그 보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볼 현상은 푸아송 과정인데요. 영어로는 푸아송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는 시행 횟수가 모두 이산적이었죠? 성공 횟수도 이산적이고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푸아송 과정에서는 이산적인 실험 횟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타임 인터벌이나 아니면 연속적인 랭스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랭스에서 이렇게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3.2는 자, 정해진 랭스에서, 제가 굳이 랭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타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어떤 연속적인 물체의 길이, 아무튼 뭔가 우리가 인터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제가 랭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사건 횟수를 X로 두면은 보통 얘가 3.2에서 다를 푸아송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3.3에서 다를 것이, 자, 이번에는 사건 횟수가 정해졌는데, 사건 횟수가 한 번으로 정해졌다고 하면은, 자, 정해진 사건 횟수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 음양 분포랑 비슷하죠? 정해진 성공 횟수가 일어나기까지 걸린 실패 횟수 또는 시행 횟수, 이랑 대응되는 개념으로 내가 지칭한 첫 번째 사건 아니면 3개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기까지 걸린 이 시간 자체를 X로 두었을 때 얘가 지금 3.3에서 다를 감마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실험이나 앞으로 더 푸아송 과정이나
이 현상을 이 정해진 기간에서 몇 번 일어났냐, 아니면은 내가 정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몇 회나 걸리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아니면 시행이 몇 회나 필요하냐, 이거를 지금 여러 분포들의 대칭적으로 볼 거예요. 자,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3.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 번씩 다 하세요. 자, 데피니션. 자, 랜덤 베리어블이 푸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정의를 합니다. 좀 재미없게 하겠습니다. 이 모티베이션부터 말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PMF부터 먼저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좀 요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손으로 쓰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푸아송 분포를 따르는 그 정의는, 자, 서포트는 0부터 임의의 그 자연수를 다 취할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 PMF 꼴을 보면은 X가 여기 걸려 있어요. 자, 이 꼴을 말로 설명하자면 뭐 밑엔 팩토리얼이 있고 위에는 X를 지수로 하는 지수가 있고 또 2의 마이너스 람다승도 있습니다. 처음 보면 좀 괴랄해 보이죠? 자, 괴랄해 보이는데 계속 수학적 모티베이션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익스포넨셜의 y승, 임의의 y인 리얼에 대해서 2의 y승은 테일러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자, 2의 y승은 1 플러스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x 미안해? y. 오케이. 얘를 x로 고쳐야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2의 람다승은 1 플러스 람다 더하기, 어차피 저기 람다나 y 자리에 임의의 실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써서 미안해. 잠깐만요. 네, 저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P의 X승을 다 더해요. 자, 그러면은 PX를 모두 더하면은 이 팩토리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X승 곱하기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승 되겠죠? 그럼 얘를 빼내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자, 얘를 한번 그냥 전개해봐요. 1 더하기, 자, 람다 1승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죠? 네. 네. 얘 누구예요? 얘 람다 제곱이죠? 자,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일러 시리즈 익스포넨셜의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여기를 모든 서포트, 이 값을 모든 서포트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1은 나와요. 그러니까 px는 요 디스트리뷰션은 잘 정의된 확률입니다. 뭔가 대체 저 꼴이 왜 나온 건지 좀 찜찜함은 있지만 일단은 계속 좀 받아들일 부분을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많이 쓴대요. 자,
자, 많이 쓰고, 특히 언제 모델링에 많이 쓰냐면, 주어진, 자, 여기서 꼭 인터벌이 꼭 타임 인터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구간에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횟수는, 자, 푸아송 분포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년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수. 자, 시간 1년 있죠. 1년 기간 동안 태풍이 좀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태풍의 숫자를 x라고 하면은 정해진 1년이란 구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횟수를 세는 거니까 푸아송 분포로 한번 100% 언제나 맞다는 건 아니고, 푸아송 분포로서 유도가 되기 위한 어떤 피지컬 메커니즘 어쌔션이 밑에 있기는 한데, 아무튼 만약에 이 태풍의 수가 이 피지컬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푸아송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멕시코의 모 천문대에 도착하는 감마 입자의 수. 자, 이거는 어디서 좀 모티베이션을 받은 거냐면, 제 입사 동기 중에 물리천문학 그 천문 쪽을 전공하는 물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 교수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시나 들으니까 진짜로 이 천문대에서 이 감마 입자의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자, 내일이니까 하루 기간이겠죠? 하루 기간에 이제 지구의 뭐 이렇게 천문대에서, 그러면 이제 24시간 자전을 하면서 쫙 이렇게 그 우주 천구의 어떤 영역을 스캔하겠죠? 스캔하면서 내일 어디선가 뭔가 뭐 우주 먼 곳에서 오는 감마 입자가 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천문대에 물탱크가 있대요. 이 물탱크의 가장 아래에 이제 감마 입자가 착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그 감마 입자의 수를 정말로 세서 네. 자, 세서 하는 일이 이제 만약에 각 천체가 이 정도 떨어져 있고 각 천체가 뭐 이 정도로 온도가 있다면은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이 천체로부터 내일 감마 입자가 몇 개 정도 나갈 건데, 지구상까지의 거리가 몇 광년 되니까 지구상에 오는 감마 입자 이만큼 될 거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좀 도달할 법한 그 감마 입자의 수를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분석을 열심히 했을 그 감마 입자의 수를 셌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아는 천체와 거리에 대한 정보에 부합하면은 대충 내가 그 예상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겠지만, 우연히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감마 입자가 들어왔어. 자,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천체가 또 있는 건가?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방금 관련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6단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짠, 우리는 지금은 제가 계속 6단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3단원에서 하는 거는 어떤 확률 분수 x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때 PDF가 어떻고 PMF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3장에서 재미없게 주구장창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6장에서 할 건 이겁니다. 거꾸로 내가 실제로 관찰한 자료가 x1부터 xn까지 n개 있어.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A일까? 지금은 잠깐 다시. 지금은 어떤 분포를 가정을 하면 이 분포에서 X가 이런 확률로 나온다는 걸 지금 예측을 그 기술을 하는 거고요. 6단원에서 할 거는 반대로 샘플을 얻었을 때 이 샘플이 어떤 분포에서 왔는지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6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6단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자, 다음에 비슷한 현상 또 봅시다. 자, the number of phone calls. 그 전화 수인데요. 어디 오냐? 자, 정해진 기간 동안 콜센터에 도착하는 폰콜의 수. 자, 이것도 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통화가 온다. 그러면은 이 정해진 기간 사이에 온 폰콜의 횟수를 X라고 두면은 이 X를 푸아송 분포라고 좀 놓을 수 있어요. 자, 뭔가 좀 감이 오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떤 쇼핑몰을 방문하는 커스터머.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뭐 이렇게 2시 45분부터 3시 사이에 요 415호 문을 열고 들어온 학생의 수. 네, 이런 것도 푸아송 분포로 모델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꼭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100m짜리 줄이 있을 때, 이 100m짜리 줄에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좀 불량이 있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컨티뉴어스한 어떤 길이 속에서 이 플로우, 요 고장을 사건이라고 보면은 요 사건의 수를 푸아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모델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푸아송 분포라고 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페이지에 한 페이지라고 하면은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글자의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요거에 들어있는 이 연속된 줄을 한 줄로 쫙 펴면 어떤 그 구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한 페이지 구간에서의 오타수, 자, 이런 것도 푸아송 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을 푸아송 분포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기저의 물리학적 메커니즘은 뭐냐?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 이제 교재에서는 리마크 3.2.1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의 PMF, 그 다음에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확률 변수의 이그젠플을 그냥 결과만 얘기했죠. 자, 제가 이 증명을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교재를 살펴보면서 좀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이런 가정을 따르면은 이 가정을 따르는 이 확률 변수의 PMF가 푸아송이라는 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 유도의 스케치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엑시움 자체를 보는 게 매우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보죠. 자, 이거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또 다시 트리비얼한 작업들입니다. 푸아송 분포의 MGF 유도하고 민 유도하고 베리언스 유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제부터 설명할 거는 지금은 푸아송 분포만 드라이하게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푸아송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머추어리티를 믿고 랜덤 베리어블들을 조금 여러 개 갖고 와봤어요. 자, 정해진 구간이 있어요. 자, 0초 구간부터, 자, 이거 T초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T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자, 제가 지금부터 그냥 녹음기를 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 발생한 누군가가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겠죠? 코를 킁킁거렸을 때 그 킁킁거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언제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T초 동안 나의 관심 대상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X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디를 설명했냐면 여기입니다. 자, A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 xt. 자, 그러니까 xt는 뭐 t초니까 xt도 있고 여기에 뭐 0.48초도 있으면 여기 0초 구간부터 0초부터 0.48초 구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는 x 언더 0.48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자 xt라는 게 일종의 다 랜덤 베리어블이고 정해진 시간 구간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는 0번부터 임의의 자연수가 모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엑시움을 주입할 대상은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노차예요, 노차. 자, xt라는 확률 변수가 어차피 0부터 임의의 자연수를 택할 수 있으니까 xt가 k를 취할 확률 자체를 얘는 어차피 주어진 그 시간 레인지 t랑 그 다음에 여기 xt가 취할 수 있는 거 0부터 다다다다가 그 k에 디펜드해서 t와 k의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g의 k, t를 서메이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로 하면 어차피 gk, t는 확률이니까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하면 무조건 1이어야겠고요. 자,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겠죠? 자, 밑에 아래편에 등장하는 세 개의 엑시움을 따르면 자, 밑에 있는 세 개의 엑시움이 만족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아래 세 개 증명 엑시움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xt라는 확률 변수가 파라미터 람다 t짜리 푸어송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밑에서 소개드릴 세 가지 엑시움을 만족하면은 이제 팩트가 뭐냐면은 자, gk, t가 뭐라는 거예요? PMF 오브 푸아송 그 람다 자리에 람다 t 들어간 거예요. 푸아송 람다 람다 t 파라미터의 PMF에 지금 죄송합니다. K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K는 0부터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죠? 자, 아래 세 개의 엑시움을 만족하면은 뭘 보일 수 있냐면은 gk, t가 아까 보셨듯이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t의 k승 곱하기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람다 t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엑시움들이 만족돼야 이 정해진 구간 동안의 사건 횟수가 딱 그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의 PMF가 되느냐? 요 세 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수식부터 그냥 쓸게요. 수식 썸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gk, h는 자, 이거랑 h로 나누면은 h가
h가 0쪽으로 가면은 자,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자, 1번을 수식으로 쓰면 이거고요. 다음에 그거를 한번 플레인한 그 직관적인 용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바빌리티냐면요. 자, 매우 짧은 인터벌에서 자, 매우 짧은 인터벌이라는 거는 여기 gk, t에서 이 t가 되게 작은 걸 뜻해요. 자, 어디 갔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시점 0부터 시점 t까지 어떤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데 이 t가 엄청 작아져요. 자, 되게 짧은 시간 구간 0.01초 간격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단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엑시움이 말하는 건 이거고요.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일상적으로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매년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수, 아니면은 콜센터에서 1시간 동안 오는 폰콜의 수. 자, 뭔가 폰콜이 이렇게 되게 근접해서 올 때도 있긴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엑시오마틱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을 되게 잘게 쪼개면은 잘게 쪼갠 시간 구간 안에서는 사건이 딱 한 번만 일어난다고 생각해볼 그 가정해도 무방하죠. 자, 이 가정이 바이올레이트 되는 건 언제겠느냐. 아까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각자가 독립적이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실 때 각자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셔서 수업에 들어오신다면은 이 엑시움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 그 팀메이트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손을 붙잡고 수업에 항상 같이 들어오셔. 그러면은 이 엑시움이 바이올레이트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엑시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엑시움도 그냥 엑시움입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자, 역시 아주 짧은 타임 인터벌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람다라는 상수가 존재해서 그 람다라는 상수 곱하기 그냥 이 타임 인터벌 h에만 디펜드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는 이 가정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일단은 이 푸어성 프로세스의 가정이 뭐냐면은, 자, 내가 0.1초로 잘랐어요, 아니면은 0.05초로 잘랐어요, 아니면은 뭐 0.4초로 잘랐어요. 자, 이때 나의 호흡기가 기침을 일으킬 그 기대 빈도가 있겠죠? 내가 한 10초에 한 번꼴로 기침을 해. 그러면은 자 10분의 1번. 잠깐만. 여기서 내가 기침을 일으킬 빈도가 기대 빈도가 한 10분의 1. 여기서 내가 기침을 일으킬 기대 빈도가 뭐 이렇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내가 1초당 한 10분의 1번 정도 기침해. 그러면은 내가 0.1초 구간 동안 조금 기침을 일으킬 기대 횟수가 뭐 10분의 1 곱하기 0.1. 여기는 10분의 1 곱하기 0.05, 뭐 10분의 1 곱하기 0.4.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현상도 있고 가정할 수 없는 현상도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어떤 예가 좋을까? 이런
문제가 아마 이상적으로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자, 이런 게 바이올레이트 되는 예제가 또 있을까요? 이런 게 깨지는 예제? 자, 쇼핑센터가 피크 타임이 있고 피크 타임이 아닐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임 인터벌이 너무 길게 잡아. 그래서 9시 오픈부터 여기를 T를 0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클로즈 20까지 잡아. 그러면은 어떤 구간은 오는 손님의 횟수의 기대 빈도가 엄청 많을 거고 어떤 구간의 기대 빈도가 낮겠죠. 일단 이 푸아송 프로세스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기대 빈도가 이 타임 인터벌 동안 모두 일정한 정도로 유지된다는 것이 이 이론적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가정입니다. 일단 두 번째 가정은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G1, H 어떻게 쓰지? 자, 여러분 리를 O 노테이션 알아요? O1 이런 거 OX, 리를 OX 이런 거 알아요? 예전에 이산수학에서 최적화를 그래. 오케이. 예, 그럼 이거 그냥 극한으로 쓸게요. 극한으로. 오케이.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날 그 횟수. 이거랑, 자, 다음에 그 람다의 컨스턴트 곱한 거, 람다 H. 요 둘을 H로 나눴을 때 0으로 갑니다. 이게 2번 액션입니다. as H가 0보다 큰 데서 0으로 할 때.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실 거는 이거죠. H 빼기 람다가 0으로 간다. 잠깐만, 이걸 적으시면 편하겠어요.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시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를 조금 수식으로 쓴 건데요. 뭐냐면은 자, 임의의 주어진 인터벌을 이렇게 베타적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인터벌, 여기가 두 번째 인터벌이에요. 자, 세 번째 액시움은 뭐냐면은 요때 일어날 사건의 횟수랑 요때 일어날 사건의 횟수는 내가 인터벌을 어떻게 디스조인트하게 자르든지 무조건 이 횟수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개체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3번 가정도 뭐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현상들을 봅시다. 과연 이 가정에 좀 이 액시움을 적용할 만한가요? 자, 아주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태풍 2개 오는 일 없죠? 그 다음에 각 태풍이 대충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긴다고 가정할 법하죠? 그 다음에 이 긴 기간 동안 태풍이 일정한 빈도로 온다고 가정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7, 8월 기간 동안에는 좀 일정한 빈도에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에 이런 거. 다음에 어디 보자. 내가 공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은 이 100m의 줄을 뽑았을 때, 자, 100m의 줄에 대해서 고장은 내가 알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뭐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3번 만족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와이어가 동시에 두 번 다 고장났으면 아무래도 좀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 고장이 여기서 고장났으면은
요 사이에 좀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건 그 가정할 수 있으니까 액시움 1도 만족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정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주어진 길이의 와이어에서 임의의 뭐 1m씩 끊어봤을 때 이 1m당마다 그 고장의 기대 빈도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그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뭘 봤냐면요, 세 가지 액시움을 살펴봤는데 다 뭐냐면은 0부터 아니면 중간에 t까지 여기에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xt라고 놨을 때 이 임의의 t에 대해서, 임의의 길이의 이 시행 횟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xt가 푸아송 람다 t를 따른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팩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팩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이 교육 과정에서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과서는 친절하게 이 유도 과정을 다 담고 있어요. 자, 또 여러분들이 그 증명에 익숙한 또 특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충 스케치만 들려드릴게요. 대충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 일단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0부터 1초 구간만 보고요. 그래서 x1이 푸아송 람다를 따른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일단 내가 임의로 좀 큰 n을 잡아요. 다음에 여기서 0부터 1초 구간이죠? 0부터 1초 구간을 아주 잘게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요 안에서 첫 번째 액시움에 의해서 각 시간 구간마다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날 확률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딱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 자체는,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 자체가 n분의 h, n분의 h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에 비례한댔죠? 자, 주어진 파라미터 람다 곱하기 이 길이 n분의 1이 디펜드한 됐죠? 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서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n분의 h쯤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대충 베르노이 확률 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 구간은 모두 디스조인트하게 잘랐기 때문에, 자, 각각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다 n분의 람다인데 우리가 지금 그 한 번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몇 번 보는 거예요? n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0,1 구간에 대해서 액시움 3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는 대충 인디펜던트 베르노이 트라이얼 n회에다가 각각의 각각의 성공 확률이 n분의 람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해진 구간 0,1에서 딱 x번의 사건 발생을 경험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n개의 구간에서 x번은 사건이 일어났고 n 빼기 x번은 사건이 안 일어났다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 전개를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자연상수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자, 1 빼기 n분의 람다에서 n이 분모에 있고 n이 지수에도 있죠. 익스포넨셜의 정의랑 대충 비슷한 것 같죠? 이런 데서 뭔가 그 자연상수 이 같은 게 막 튀어나와서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결국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수식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거를 정확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 수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물리적 기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믿음을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 믿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요 푸아송 프로세스 자체는 그 자체로 되게 그 연구 분야가 되게 큽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냥 원 디멘셔널 인터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굳이 원 디멘셔널 인터벌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R 스퀘어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R 스퀘어 상에서 아니면은 더 넓은 디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의의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미안해요 갑자기 네 아무튼 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서 사건이 일어날 횟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그러니까 요 와중에 자 아무튼 더 하이 디멘셔널 그 스페이스에서 이 특정 길이에 일반하는 특정 그 하이퍼큐브가 아니면 특정 셋입니다. 이 특정 셋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아니 사건이 일어날 횟수,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해진 이 셋 안에서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얘네도 푸아송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언제 모델링에 쓰느냐? 자, 우리가 살면서 2차원이나 3차원 위에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모델링할 일이 있을까요? 공간 통계에서 많이 씁니다. 자, 공간 통계에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자, 지금 여기가 한반도예요. 자, 미안해요. 너무 못생겼지? 자, 여기서 임의의 그 자,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날 만한 미세먼지 입자의 수, 네, 아니면은 뭐 있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 있냐? 그냥 어떤 임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수, 네, 아니면은 더 자연 레벨로 내려가면은 특정 영역에서 관찰된 비둘기의 수, 이런 거를 다 푸아송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람다는 어떻게 펀치가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곧 나옵니다. 자, 람다에 대응되는 수치가 무엇이냐? 자, 자, 이제부터 필기입니다. 네, 잠깐만. 제가 먼저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람다에 대응되는 물리력은 EX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냥 길의 빈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의 빈도. 잠깐만요. 자, 프로퍼티를 보면 어디 보자. MGF를 보시면 자, 요거 자체는 별로 안 깁니다.
mxt는 자, expectation of exponential tx죠? 자, 그러면은 아까 PMF 참조하면서 보세요. PMF 참조하면서 보면은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2의 tx승 곱하기 PMF x죠? 그러니까 summation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tx승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x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자,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에 낭이 있으니까 좀 합칠 만한 여지를 좀 찾아보죠. 자, 요렇게 한번 합쳐볼까요? 요렇게 한번 합쳐볼까요? 그러면은 서메이션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2의 t승의 x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자, 얘를 잠깐 빼볼까요? 얘를 바깥으로 빼면 이거 자체는 뭡니까? 자, 여기에 뭐 들어간 게 뭐의 아니 익스포넨셜의 뭐승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람다 2의 t승. 자, 2가 두 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익스포넨셜에 어차피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람다죠? 람다 2의 t승 빼기 람다니까 엑스포넨셜의 람다의 2의 t승 빼기 1. 자, 그러면 다 적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MGF 있으면은 first moment랑 second moment 계산할 수 있죠? 자, first moment는 한 번 미분해서 0 대입한 겁니다. 람다예요. 왜냐면은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이고, 이 미분 귀찮죠, 이거. 자, 겉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람다의 2의 t승 빼기 1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은 람다 2의 t승 나오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t에 0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 여기 날아가고 남는 게 람다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푸아송 람다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람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건의 기대 빈도. 자, 그 다음에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결론만 쓸게요. 두 번 미분하면은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람다 2의 t승 빼기 1이 유지되는 건 똑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냐면은 자, 플러스 t가 여기 바깥에 붙고요. 그 다음에 람다 2의 t승 더하기 1 다시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0 대입해봐요. 또 람다. 0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자, 여기 람다 플러스. 여기가 람다 플러스 1, 여기가 0이니까 여기 1, 람다 곱하기 람다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자, 밑에다 쓸게요. 베리언스 x는 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이니까 자, 아까 계산한 게 세컨드 모멘트가 람다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대값이 몇이랬어요? 람다랬고 걔 제곱이죠? 빼면 뭐가 남습니까? 람다만 남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푸아송 분포는 상당히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건 횟수의 기대 빈도랑 분산이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재미있는 성질이에요. 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끄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보면은, 발생 횟수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푸아송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바이노미얼로도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발생 횟수는 최대 발생 횟수, 뭔가 B의 n, P에서 n이라는 그 베르누이 트라이얼 횟수라는 걸 내가 지정을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 이항분포로도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뭘 보고 모델링을 하냐면, 자, 잠깐만. x가 바이노미얼 n, p라고 하면은 이때는 expectation이 np고 베리언스가 np1-p죠. 자, 이항분포 확률 변수는 베리언스랑 평균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요? 평균이 크죠. 그 다음에 푸아송은 평균이랑 베리언스랑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내가 그 빈도 자료를 갖고 있어, 카운트 자료를 갖고 있어. 일단은 그냥 탐색해서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을 계산해봐. 표본 평균보다 표본 분산이 엄청 작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바이노미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충 둘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푸아송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요 둘의 관계가 뒤집힌 분포도 있어요. 앞에 가보시면 음이항 분포 보시면은 분산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이항 분포 모델링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본 없어 보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자료에 물리학적인 어떤 그 근간 현상을 다 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을 따를 때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저 가정을 따를 때는 뭐 저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자, 그리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을 누가 남겼어요. 그 통계학자 중에 거의 많은 족적을 남기신 통계학자인데 조지 박스. All models are wrong. 맞는 말입니다. Some are useful.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을 세운다는 거는 이게 맞아서 하는, 물론 맞아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 모델을 이용한 설명이 가끔 쓸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이 아마 논문들을 보면은 나중에 연구를 하실 기회가 있게 되면은 모델 하나, 내가 프로포즈한 모델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모델로 했을 때 결과랑 저 모델로 했을 때 결과랑 저 모델로 했을 때 결과, 여러 모델로 했을 때 다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더 얘기하면은 또 제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난 진도 뺄게요. 자, 띠어렘 3.2.1입니다. 이항분포랑 베르누이 분포도 제가 가법성, 에디티비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푸아송 분포에 대해서도 똑같이 에디티비티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각자가 기대 빈도가 람다 i인 푸아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1부터 x1부터 xn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타가 났네요. 자, 각각이 푸아송 람다 i를 따르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해요.
이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자, 푸아성 오브 각각의 기대 빈도를 다 더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럴듯해요? 자, 직관적으로 이겁니다. 자,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대충 푸아성 50 정도로 우리 그 마트에 고객이 올 것 같아. 그 다음에 7시에서 8시면은 한 푸아성 한 30 정도로 올 것 같아. 자, 그럼 6시부터 7시 사이에 방문한 방문객 수를 x1이라고 하고 7시부터 8시 사이에 방문한 방문객 수를 x2라고 두면은 지금 이 띄어량 3.2.1이 얘기한다는 거는 이 띄어온 손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x1과 x2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오는 총 고객 수는 푸아성 80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 그럴듯 해 보이죠? 자,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언제나 우리가 보통 이런 이 분포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의존할 만한 테크닉은 MGF 테크닉입니다. 자, MGF Y 오브 Y는 자, expectation의 2의 ty고 그 녀석이 expectation의 2의 t의 summation i부터 n까지 yi겠죠? xi겠죠? 그러면은 각각이 모두 independent 하니까 다 뗄 수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셨던 겁니다. 잘 안 보여요? 이거 지울게. 자, 지금 강의에 쓰지 않는 판서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xi. 그러면은, 프로덕트 i는부터 n까지 exponential의 2의 txi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각각의 그 xi의 mgf 어떻게 생겼었어요? 자, 익숙해질 겸 다시 위로 가봅니다. 자, 판서 어딘가에 지금 여러분 좀 판서가 괴랄해서 죄송합니다. 얘가 mgf죠? 그러니까 summation i부터 n까지 자, exponential의 람다 i 곱하기 2의 t승 빼기 1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의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람다 i를 묶을 수 있고 2의 t 빼기 1승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 있죠. 얘가 뭡니까? 자, 여기 밖에 곱을 다 안에서의 썸으로 다 뺐어요.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뭡니까? 얘가 mgf 오브 후화성 서메이션 xi죠? i부터 n까지. 자, 그러면 또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by 더 유니크 오브 mgf.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출발했어요? y mgf에서 출발했죠? 근데 y mgf가 푸화성 썸 람다 i mgf랑 똑같으니까 y가 푸화성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람다 i를 따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MGF의 유일성을 쓰기 위해서
MGF 유일성을 쓰기는 쓸 수는 있는데 제가 더 확인해야 될 조건이 여기서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평균이 좀 안 되는. 자, 제가 빠뜨린 게 요 식들이 정의된 구역이 반드시 t가 0을 포함한 개구간에서 정의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자, 제가 빠뜨렸는데 자, MGF 앞에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요 값이 정의가 되기 위한 t의 구간 같은 게 있을까요? 자, t의 구간이 이건 현재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다루고 있으니까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자, 암묵적으로 지금 요 수식들이 모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답지를 쓸 때 쓰셔야 되는 거는 자, 이게 그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을 같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이 등식이 성립하는 t의 범위가 0을 지금 포함한 개구간 안에 들어있으므로 MGF 유니클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아이패드로 판서를 하면 좀 단점이 좀 판서가 중구난방이 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유튜브 비디오로 보면은 또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그냥 웹에 올릴까요? 이 노트를? 도움이 되나요? 올리면? 네, 알았어요. 올리겠습니다. 자, 일기쟁플. 자, 텔레폰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자, 보통 이런 푸어성 분포를 그 푸어성 분포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쓰입니다. 자, 전화 상담원이 매 3분마다 보통 전화를 5개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자, 가정합니다. 단위 분당 넘버 오브 콜 수가 자, 푸어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분 동안 콜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솔. 자, 3분에 5개 와요. 그러면은 자, 3분에 5개 오는데 지금 매 분마다 들어오는 그 콜수가 푸어성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자, 위메이였음. 자, x가 푸어성, 그냥 줄여서 p라고 쓸게요. 푸어성 3분의 5. 그래서 자, 넥스트 미닛에 콜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p 오브 x equals 0. 그래서 이 녀석이 뭐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곱하기 3분의 5의 0승이라서 대충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되죠? 대충 0.189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단원상으로는 이산형 분포는 다 봤고요. 이제부터는 연속형 분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3.3을 보면은 감마 분포를 소개하면서 좀 잔챙이들을 같이 소개해요. 다 감마 분포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마 분포 자체는 이 푸어송 프로세스라는 물리적인 현상에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분포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고도 다양한 현상에서 좀 모델링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 몇 개 보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감마 디스트리뷰션 정의하기 위해서 요 좀 다른 용어 좀 정리할게요. 자, 유니폼 분포라는 말을 가끔 쓸 겁니다. 잠깐만, 한국어로 안 썼네. 한국어로는 균등 분포입니다. 자, 어떤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어떤 리얼의 서브셋 A에 대해서 균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리얼 라인에 어떤 특정 어떤 세트 A가 있어가지고 자, X가 A일 때는 자, Y 값이 A의 랭스인 값을 취하고 남은 구간에서는 모두 0인 녀석을 이런 PDF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요 구간에서 여기 넓이가 그 전체 확률이 되겠고, 자, 그럼 이 영역의 넓이는 A 영역의 넓이 곱하기 A 영역의 그 랭스 곱하기 그때 PDF 값이니까 다시 1이 되겠죠? 자, 여기를 뭐 굳이 그 A라는 추상적인 노테이션으로 쓸 이유는 뭐냐면은 A라는 구간이 뭐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있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끊긴 셋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조금 더 편하신 것은 바로 아래입니다. 자, 만약에 자,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X가 균등분포 A, B를 따른다 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개구간 A, B에서 X의 PDF 값이 B-A분의 1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인 거. 자, 이런 PDF를 갖는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X가 균등분포 시작점을 A로 하고 끝점을 B로 하는 균등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냥 닫힌 구간 아니면 열린 구간 주어졌을 때 여기서 동등한 정도의 그 확률로 어떤 값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확률 변수는 균등분포 A, B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암묵적으로 많이 등장한 분포긴 한데 우리가 한 번쯤은 그 공식적인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감마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감마 펑션을 한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혹시 감마 펑션의 존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미분 방정식에서 거기서 등장해요?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감마 펑션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감마 펑션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 정의만 이 수통 원에서만 잠깐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감마 알파라는 펑션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인데, 자, 알파라는 거는 여기 적분에 들어가는 어떤 상수고요. 자, y의 여기는 폴리노미얼 파트죠. 자, y의 그 피적분 함수의 피적분 대상이 그 폴리노미얼 승 곱하기 또 이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승 들어가가지고 이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은 감마 펑션이고요. 사실 감마 펑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팩토리얼의 일반화죠. 네. 그래서 감마 펑션은 팩토리얼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중간중간에 필요한 프로퍼티는 그냥 이겁니다. 자, 팩토리얼 자체가 그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마 펑션 버전으로 쓰면 자, 알파가 만약에 자연수였다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잠깐만. 네. 자, 우리 그냥 이런 성질이 필요 있다고 하고 그냥 감마 펑션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자, 확률 통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함수입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어떤 연속적 확률 변수 x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마 디스트리뷰션 PDF를 정의하는 상수는 알파라는 녀석이랑 베타라는 녀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x가 관여하는 파트가 여기 감마 펑션에 등장하는 꼴이랑 비슷하고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래는 뭐냐면 그냥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1을 만들어주기 위한 녀석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뭐냐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x 알파 빼기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x dx를 1이 이 적분값을 분모에 집어넣으면 이 전체 적분은 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 자체에 뭐 큰 의미를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 적골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자, 밑에는 다음 시간에 쓰고요. 팩트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잠깐 닫지 마. 자, 감마 분포는 자, 푸아송 프로세스의 새 공리를 따르는 사건이 지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몇 회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입를 얘를 x라고 놓으면은 요 x가 어떤 감마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 특정지에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어떤 알파랑 감마가 존재해가지고 알파랑 베타가 존재해가지고 이 x가 감마 분포 알파, 베타를 따릅니다. 그래서 유도 궁금하시면 책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